안녕하세요. 마블성형외과 원장 설범입니다. 많은 분들이 첫 가슴확대 수술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뭔지 모르게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교정하는지 원칙과 증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재수술 가장 많이 하려고 하시는 몇 가지를 들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근구축으로 인해서 촉감 문제라든가 움직임 문제, 약간 어색해 보이는 거에 관해서 재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형물이 원래 있던 위치보다 바뀐 경우인데요. 흔히 얘기해서 밑빠짐이라든가 옆빠짐, 유합증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수술적으로 고민을 하시게 되고요.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간편하기도 한데 사이즈 불만족에 의한 재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대칭이 문제가 있는데 가슴 확대는 전체적으로 대칭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거든요. 위치 변화가 생기면서 비대칭이 다시 좀 더 심해 보인다거나 이런 경우에 조금 더 재교정을 위해서 하시는 경우가 있고, 다이어트 했을 때 지방층이 빠지면서 모양이 달라지고 사이즈 달라지고 위치가 바뀌고, 그 다음에 그거와 비슷한 경우가 모유수유 이후에 보형물에 관계없이 모양 변화가 이쁘지 않게 오니까 그로 인해서 재수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재수술의 방법은 일단 절개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보형물 교체의 경우는 내가 절개를 어디 했던 과 관계없이 그 보형물에 내한테 맞는 방이 안전하게 구용구축 없이 잘 생겼을 경우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하든 간에 그건 손쉽게 할 수 있는 재수술이 되고요. 포켓을 다시 만들어낸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99.9% 이중편법을 쓰거든요. 이중편법을 하면서 공간 조절을 해야 이 밑빠짐이나 오히려 이게 더 적게 만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무용어가 크게 들어갔을 경우에 피부가 이제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늘어나는 게 잡아주는 조직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근육 밑에 들어가면 잡아줄 조직이 이제 곳곳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절해서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안 빠질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근막하 삽입은 진짜 피부가 갇히는 게 없으니까 크게 넣으면 넣을수록 자기 마음대로 이제 처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육 밑으로 안 건드렸기 때문에 근육 밑에 사이로 공간을 만들고 늘어진 피부의 양에 따라서 위쪽 공간을 좁혀주는 방식이면 충분히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마른 분들 중에 보형물 선이 보여요, 리플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살찌면 되거든요. 살찌면 확 느낌이 달라지는데 찌기 싫어하는 분들이 계셔서 요즘은 보통 자가조직, 그냥 지방의식을 좀 통해서 좀 보완을 해서 보형물 선의 느낌을 좀 줄여주거나 움푹 패인 데를 좀 메꿔가지고 좀 더 매끄럽게 보이게 해주거나, 그 다음에 가슴이 예를 들자면 모유수유 한 다음에, 사실 이게 모유수유가 제일 기준이거든요. 이게 바깥에서 피부가 너무 늘어져 있어서 가슴이 늘어지면서 유두가 밑으로 가버리면 이걸 따로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하수교정술을 병행해서 재교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가슴 확대는 언제 하면 좋겠냐라고 이제 하면 최소한 6개월 정도 지나서 흉터가 안정되고 한 상태에서 절개를 해야 되고요. 이게 또 하나 피막이라 그러잖아요. 피막도 흉살의 일종이거든요. 콜라겐 덩어리니까. 완전히 변동이 없이 자리 잡힌 다음에 거기에 대해 손을 대야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정확하게 조절해 줄 수가 있는데, 피막이 막 형성되고 있는 도중에 거기 건드려 버리면 피도 많이 나고 변동이 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가슴 확대는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가슴방을 건드려야 된다고 하면 6개월 이후에 해주는 게 당연히 낫습니다. 그게 기본인데, 일부에서 예를 들자면 내가 사이즈 불만족이다, 너무 큰 것 같다, 너무 작은 것 같다는 사실은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고, 근데 그런 경우는 빨리 해줘야 됩니다. 탄력을 잃기 전에 해주는 게 좋고, 방이 형성되기 전에 그런 경우는 해줘야 첫 번째 수술과 다름없이 다시 위치 잡을 수 있어서 너무 과하게 큰 것 같다 할 경우는 빨리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마사지도 안 하고 경과를 한 번도 안 보다가 갑자기 6개월 때에 폭 왔었는데, 딱딱하게 구용구축 생기지 않고 움직임은 다 있고 한데 보형물이 아래쪽으로 쏠려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밀린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가슴이 처음에 방이 잡힐 때 하방으로 좀 자연스럽게 하방으로 계속 압력이 가면서 피가 늘어나서 점점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이게 방 생기기 전에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정하게 하방이 늘어나기 전에 공간이 위쪽으로 위치가 더 밀려버리면 방이 글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막 자체는 얇게 형성이 되는데 공간이 좁아져서 위치 변화가 생기면서 위로 밀린 경우는
방이 딱 잡혀 있는 거를 통조림 캔 따듯이 쭉 돌려가지고 오픈을 해주면 뚜껑 열리듯이 딱 공간이 열려버리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그 공간 열린 곳만 잘 유지를 해주면 손쉽게 촉감이 좋아지게 만들 수가 있고, 당연히 아래쪽 공간이 열리면서 내려가 버리니까 자연스럽게 모양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요 두 번째 같은 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밑선 절개로 해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작은 보형물을 넣었어요. 이런 경우는 겨드랑이 절개를 통해서 그 보형물 있는 공간을 넓히고, 그 다음에 그 공간에 맞춰가지고 이중편법으로 우리 대흉근 근육을 일부 끊어주면서 모형 맞춰서 끊어준 다음에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래서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훨씬 더 큰 보형물 써가지고 맞춰놓은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보이죠. 제가 오늘 가슴 재수술에 대해서 경험이랑 이거 담아서 몇 개 사례랑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가슴 재수술은 그냥 단순하게 첫 성형하듯이 하는 수술은 아니고요. 고려사항이 조금 더 생길 수밖에 없죠. 가슴 재수술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경과를 다 보고 이런 경우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전문의랑 상의하시고 수술을 받으셔야 다시 재수술이 안 날 수 있도록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린 가슴 재수술 관련된 요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부성형외과 원장 설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